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한국 ATC 센터의 ATC 자격시험 매뉴팩처링 인벤터 2급 시험 중에 2024년 6월에 출시됐던 모델링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을 잡고 작업을 할 건데요. 기준은 어디다 잡을 거냐면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가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기준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객체는 지금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원통이 측면에서 이렇게 꽂혀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에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서 돌출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도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돌출을 하고, 그리고 측면에서 원을 하나 생성을 해서 양쪽으로 돌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XY 평면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자, 위쪽에 지금 동그란 형상이 반원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라 일단 이거 하나를 작성을 하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사이즈는 평면도에 보시면 44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 그리기로 일단은 44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림을 그려 놓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렇게 또 네모난 형상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네모난 형상을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가로로는 132가 되고 세로로는 10mm가 되도록 두 점 직사각형으로 가로 사이즈 132에 세로 사이즈 10mm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이제 위치를 맞춰 볼게요. 먼저 수직 구속 조건으로 얘가 수직해야 되고 여기와 그리고 여기 중간점도 수직해야 되고 치수 기입으로 중간에서부터 하단까지 사이즈 여기 28mm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까지 거리는 59mm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넣어준 사이즈가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선 그리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두 점 직사각형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자, 저는 선으로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대충의 형태를 그림을 그려놓고 치수 기입으로 위치 그리고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셨으면 이제 다시 치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의 위치가 같아야 되고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같아야 되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서 83mm라고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으로 지금 제가 선에 딱 맞춰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얘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으로 중간점과 중심점을 일치하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여기와 여기가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면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작성한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돌출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먼저 하단 부분을 돌출할 건데 88mm예요. 그러면 돌출 눌러서 여기 하단 부분을 양쪽 방향으로 88mm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48mm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48mm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 둥근 부분은 반원만 선택을 해서 돌출하시면 되는데 54mm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54로 돌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긴 객체 얘를 그림을 그릴게요. 얘는 YZ 평면에다가 원을 그림을 그려서 양쪽으로 돌출하면 되겠죠. 자, 이 사이즈는 지금 48로 되어 있고요. 전체 거리는 15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평면인 YZ 평면에다가 원 그리기를 이용해서 00점에다가 먼저 원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이거를 스케치 마무리 누른 상태에서 돌출 양쪽 방향으로 154mm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시죠. 자, 그러면 큰 틀은 일단 다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속을 비워야 하는데요.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60mm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4mm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성해 주시고 X의 방향이 하단으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돌려 주시고요. 여기다가 중심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00점 찍어 주시고 가로로 60, 세로로는 24짜리 이렇게 네모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얘는 돌출하기로 전체 관통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요거 모양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얘도 YZ 평면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서 양쪽으로 돌출해 주시면 가장 쉽겠죠. 자, 그래서 YZ를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F7번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장 간단하게 슬롯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00점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고 하단으로 이렇게 와서 중간점 찍어 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6mm라고 하는 치수 기입을 주시면 되세요. 치수 기입으로 외곽선과 슬롯을 찍어서 6mm라고 치수 기입 주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되시죠. 자, 이제 돌출로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돌출하시면 되는데 거리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132에서 왼쪽 6mm, 오른쪽 6mm가 남아야지 되니까 거리 값은 132 빼기 12로 작성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기존 개체에서 잘라내야 되니까 차집합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하단 부분도 작성이 다 됐고요. 이제 구멍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은 사이즈가 동일하고 D부 상세도라고 해서 코너에 지금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를 생성을 하시고 바로 대칭 눌러주시면 반대쪽도 작업이 되니까 대칭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얘는 간단하게 구멍으로 전면 눌러주시고 구멍의 위치를 참조할 모서리를 눌러주시고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시고요. 위쪽 파이는 24파이 그리고 깊이는 10mm 그리고 20파이로 관통이죠. 자, 뒤쪽까지 관통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 관통으로 하지 말고 지정면이라고 하는 걸로 X, Y까지만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에 못딱이랑 라운드가 들어가는데 얘는 피처를 생성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구멍 선택해 주시고 X, Y 눌러주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작업이 되시죠. 자, 이제 측면 구멍 한번 뚫어주도록 할게요. 측면 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구멍으로 작업해서 대칭으로 돌려줄게요. 자, 그럼 구멍 눌러주시고 측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치를 참조할 모서리 눌러주시고요. 같은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할 거고 곡면의 끝부분은 이번에는 YZ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곡면 선택으로 YZ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사이즈로 28파이에 깊이는 15mm 그리고 22파이로 관통하겠다. 자, 그럼 이 개체도 생성이 됐으니까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넘겨줄게요. 자, 피처는 구멍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YZ 눌러서 대칭하시면 이렇게 대칭 형상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바닥에 있는 볼트 구멍, 카운트 보어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4개의 센터 부분에 위치해 있고 중앙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림을 그릴 건데 센터 부위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코너에 라운드 작업, 그러니까 라운드 10 먼저 주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목깎이라고 하는 메뉴로 이렇게 4군데를 찍어 주시고요. 라운드는 10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윗면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한 개만 구멍을 뚫어서 패턴으로 돌려주셔도 되는데요. 거리를 지금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걸로 센터 지점을 표시되도록 마킹이 되도록 해놓고 이렇게 센터와 센터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점으로 하나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마킹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점은 찍지 않으셔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참고하고자 이렇게 점도 찍어줬어요. 구멍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스케치에서 찍었던 점은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요. 나머지 이런 점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해줘야지 6개가 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카운트의 사이즈는 오른쪽 도면에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체 관통으로 하시면 되고요. 윗면은 11mm, 그리고 카운트 깊이는 6.6mm, 그리고 아래쪽 드릴 파이는 6.6파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도 작업이 완성이 되세요. 자, 이제 여기에 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쪽 부분에, 여기 부분에 라운드를 넣을 건데, 라운드 지금 15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먼저 목깎이로 이렇게 네 군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15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되세요. 자, 이제 여기 윗면에다가 볼트 구멍 작업을 해줄게요. 가로로 64, 세로로는 28이니까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성해 주시고 중심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심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요. 가로로 64, 세로로는 28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 하나를 작성을 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홀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구멍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4개의 기퉁이를 잡아주시고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ISO 매트릭의 프로파일, 그리고 크기가 지금 C부 상세도로 되어 있어요. 16 곱하기 M4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4mm로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부분도 모두 다 지금 M4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멍 스레드 주시고요. 시트는 없음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관통이 아니라 거리로 주시고, 스레드는 8mm, 드릴 깊이는 10mm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죠. 자, 여기도 이제 구멍 작업이 됐으면 앞쪽에도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PCD가 32인데 45도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센터에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32의 절반만큼 오시고 각도는 45도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구멍 작업을 할 위치를 마킹을 하고요. 그리고 구멍이라고 하는 메뉴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좀 전과 동일한 사양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시죠. 자, 얘가 여기도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대칭으로 이 개체를 YZ 평면으로 대칭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에도 생기죠. 자, 얘가 전면에도 있어야 되고 후면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다 라고 하는 명령어로 미러된 개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XY 평면을 눌러주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작성이 되세요. 자, 이제 측면에 있는 볼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측면에는 PCD가 36으로 되어 있고 C부 상세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준 사이즈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측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을 하신 다음에 먼저 기준이 되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는데요. 저는 수평으로 36의 절반이 되도록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개체는 구멍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좀 전과 사양이 동일하니까 다 맞는지 한번 점검만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세요.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4개가 필요하니까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피처를 선택해 주시고 방향이라고 하는 걸로 원통 하나 잡아서 개수 4개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패턴 복사가 되시죠. 자, 이 개체도 반대쪽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칭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패턴된 개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YZ 평면을 누르면 반대쪽도 이렇게 작업이 되시죠. 자, 그러면 필요한 형상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라운드 작업을 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목깎이로 단독으로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도 주시고 값은 3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라운드가 적용이 됐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 눌러서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라운드 작업이 완성이 되죠. 자, 바깥쪽은 그러면 라운드가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안쪽도 라운드를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모서리를 다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피처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한 번에 모서리가 모두 다 잡히니까 피처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모서리로 메뉴를 바꿔서 여기 둘레도 잡아주시면 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보다는 이거 루프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또 한 번에 작업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작업이 다 들어갔고요. 베어링 구석 콤이 있었죠. 0.3이라고 하는 라운드가 위아래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0.3으로 베어링 구석 콤 다시 모서리로 바꿔서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라운드도 다 들어간 것 같고요. 못따기 이제 주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과 끼워 맞춘 공차로 조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못따기 1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못따기 1을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글자를 새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자는 전면에 있네요. 전면을 그럼 눌러서 스케치 작성해 주시고 글자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전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화면 먼저 클릭해 주시고 가로로 중간, 세로로 중심, 텍스트 상자는 해제, 그리고 한국 ATC 센터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A로 글자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글꼴 그리고 크기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은 도둠체 도둠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6mm로 작업을 해 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작성되세요. 자, 그럼 이제 글자 위치 주도록 할게요. 먼저 바닥에서부터 글자의 중앙 부분까지 높이는 20mm가 되고요. 글자가 정중앙에 와야 되니까 수직이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되시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엠보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글자 찍어주시고요. 글자의 높이는 0.5라고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라운드 모양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라운드 모양이 여기 부분은 맞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라운드 순서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와 얘를 한꺼번에 줬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시고 이 라운드와 여기 라운드는 제거를 해주세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제거되세요. 자, 이렇게 먼저 라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목깎이로 여기와 여기를 눌러서 라운드 3을 적용해 주시면 라운드 모양이 도면과 같게 적용이 되시죠. 자, 라운드 모양은 찍는 순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 점 꼭 주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작업이 다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어디 부분이 빠진 곳은 없는지, 라운드 형상이 도면과 다르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장하기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베어링 구속홈이나 못따기는 자주 빼먹는 요소들이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단면도도 꼭 한번 잘라서 내부의 모양이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주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라운드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구석홈이 빠져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라운드가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안 들어가고 지금처럼 그냥 둬도 되는지 이런 거를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024년 6월에 출시된 모델링 예제를 해봤는데요.
먼저 피처를 다 생성을 해서 외형부터 생성을 해 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집합으로 형상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형상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꼼꼼히 어디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